예, 지금 시간이 2021년 4월 28일, 오늘 수요일이죠. 오후 9시 1분. 오늘은 오래간만에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음, 보통 매수는 하단선, 그리고 매도는 상단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잖아요. 어, 그런데 어, 어떤 경우는 하단선을 전혀 안 쓰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상단선을 전혀 안 쓰기도 해요. 그러면 하단선을 쓰지 않고 상단선으로 가는 케이스가 있고요. 반대로 상단선을 쓰지 않고 하단선으로 가는 케이스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단선을 쓰지 않고 상단선으로 갈 경우에는 매수가 없이 매도가로 바로 가는 건데, 보통 이제 매도가라는 거는 주식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이나 이렇게 파생상품 쪽으로 가면 어쨌든 이제 매수 없이 매도를 할 수 있으니까, 매수가에 접근하지 않고 매도가로 갔을 경우에 신규로 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을 하는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지 않고는 매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곧바로 매도가로 갔을 때는 어? 그러면 이거 안 맞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쉽게 이야기를 꺼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번 리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제가 4개의 종목을 보여드릴 건데요. 현대차,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LG화학, SK이노베이션입니다. 자, 먼저 현대차부터 보겠습니다. 위에 상단선이 있고요. 아래 하단선이 있습니다. 하단선은 전봉 저가에 가깝고 상단선은 전봉 고가에 가까워요. 자, 동일하게 현대모비스를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등록 안 돼 있나 본데요. 잠깐만요.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LG화학. LG화학은 돼 있네요. 자, 이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를 보면, 자, 동일하게 하단선이 여기 있고요. 상단선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상단선은 전봉 고가보다 높게 있고 하단선은 전봉 저가 부근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LG화학을 보겠습니다. LG화학은 예, 여기 상단선은 전봉 고가 아래에 있고 하단선은 전봉 저가 부근에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SK이노베이션. 자, 상단선은 전봉 고가 위에 있고 하단선은 전봉 저가 부근에 있습니다. 자, 이 네 종목의 월봉 차트를 보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예, 상단선과 하단선의 구조를 보면 거의 대동소이해요. 특히 하단선의 위치를 보시면, 자, SK이노베이션의 하단선, 그 다음에 LG화학의 하단선, LG화학 하단선 여기 있죠. 그 다음에 현대차의 하단선, 자, 현대차의 하단선도 여기에 있고, 마지막으로 현대모비스의 하단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종목은 하단선으로 가고 어떤 종목은 상단선으로 가고 있는 거죠. 한번 보세요. 현대모비스부터 흐름 보겠습니다. 잘 보시면 상단선으로 갔다가, 그렇죠? 이제 어느 순간 하단선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잘 보셨죠? 그 다음에 현대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현대차 보셨죠? 이번에는 LG화학. 자, 마지막으로 SK이노베이션. 보셨죠? 자, 어떤 종목은 매수를 했을 경우에 돈이 돼요.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이랑 그 다음에 LG화학은 돈이 될 거예요. 반대로 현대모비스는 아예 돈이 안 되고 현대차도 크게 돈을 벌 수 없는 형태입니다. 이번 달만 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차트를 볼 때 어떤 종목은 오르고 어떤 종목은 내려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상단선 위로는 그다지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표가는 대충 그 정도를 잡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어디서 매수를 하냐잖아요. 만약에 목표가까지 간다 그러면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SK이노베이션, LG화학, 현대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모비스까지 동일한 건 월봉상 매수해야 될 가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엔 그냥 아무렇게나 매수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매수하고 지난달 저가가 붕괴되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모비스는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에 온 거죠. 자, 상단선과 하단선이 있는데 하단선으로 먼저 갈지 상단선으로 먼저 갈지는 몰라요. 지금은 지수가 상단선 위에서 계속 놀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종목들이 상단선에 가까이 접근한 거죠. 그래서 어떤 종목은 상단선에서 버티고 어떤 종목은 상단선에서 밀려서 하단선까지 가기도 한 거예요. 만약에 지수가 쏟아졌다면 다 쏟아졌겠죠. LG화학, SK이노베이션도 동일하게 쏟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화학 종목은 쏟아지지 않고 자동차만 쏟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차트를 보면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른다 내린다가 아니라 매수해야 될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그죠? 잘못되면 하단선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은 다 제외되고 뭐만 보이느냐? 올랐냐? 내렸냐? 그 두 가지밖에 안 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차트를 설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단순하게 보기를 원해요. 단순한 결과, 그 값만 가지고 인위적으로 쉽게 해석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논리적으로 해석해서 뭐 어쩌라고 라고 하면 정말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작 본인들이 투자 계획을 세울 때는 매수를 했어요? 떨어지면 왜 떨어지는지 몰라요. 오르면 어디까지 오르는지도 알 수 없고. 그래서 이런 리뷰 콘텐츠를 통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일단 매수는 목표가 이상으로 가면 일단 멈춘다. 그러니까 이제 매수를 운 좋게 해가지고 수익이 났으면 그 수익을
지키는 행위가 필요한 거지 신규로 또 거기서 사서 수익을 보겠다라고 위험 부담을 끌어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단선이 전봉 저가에 가까이 있을 때는 어차피 하단선을 활용해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건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혹시 매수 전략을 고려하신다 그러면 결국엔 하단선에 도달했을 때가 손절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인위적으로 매수를 하고 목표가까지 들고 가는 그런 전략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하단선이 전복 저가 근처에 있고 목표가가 위에 있는 경우에 흐름에 대해서 리뷰를 했는데요. 이런 구조를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에 또 이런 구조가 나오는 종목을 보시면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